안녕하세요. 첼리브랍니다. 제가 유튜브를 그렇게 많이 보는 편은 아닌데, 간간히 이렇게 보면은 요즘에 알고리즘으로, 물론 지금 현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와의 전쟁이 중심으로 부각됐기 때문에, 거기로 모든 포커스가 몰려진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마 공중파 미디어만 보시고 해석을 하기에는 아마, 어, 많은 부분이 뒤에 더 큰 그런 게 아마 있을 겁니다. 바다 위에, 수면 위에 부상해 있는 우리가 보고 있는 공중파에서 나오는 얘기들 말고 사실 수면 아래에 있는 더 중요한 얘기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편적으로 이스라엘과 그냥 하마스의 분쟁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더 비하인드엔 더 큰 그림이 거기 깔려 있어요. 어쩌면 거기 뭐 미, 중, 러 간의 어떤 그런 걸 넘어서 사실은 더 종교적인 그런 색깔도 분명히 이입이 돼 있는 거고 더 확장을 해보면 G7과 브릭스의 어떤 그런 거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번 분쟁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유가가 급등을 해버렸잖아요. 유가가 급등을 하고 이 지하 뭐 어떤 그런 것들 자원이나 곡물 자원의 지금 현재 확보를 더 많이 하고 있는 거는 G7이 아니라 브릭스잖아요. 과연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서 그 얘기는 일단락을 할게요. 제가 뭐 그런 거 얘기해봐야 괜히 불안 심리를 확장하는 것밖에 안 되고 하다못해 이제 더 웃긴 거는 그거를 여기 이제 한반도까지 끌고 와서 뭐 북한에 뭐 한국 침략에 뭐 여기까지 이제 해가지고 불안 심리를 더 확장시키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또 다른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건 저는 뭐 더 이상 그런 거에 관해서 이제 언급 드리고 싶지는 않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근데 코인 시장을 보면은 불안하죠. 이게 갑자기 이제 뒤 덮어버려가지고. 근데 이 코빗이라는 거래소가 한국에서는 생긴 지가 아마 빗썸보다 아마 오래됐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후발로 업비트가 이제 들어왔는데 여기 보시면 코빗에서 오랜만에 이제 공지를 띄웁니다. 여기 보면은 2023년 9월 20일부로 실명 계정 상태에 따라 원화 입출금 한도가 차등 적용됩니다. 그래서 뭐 보면은 1회 입출금 한도를 1억 원과 원화 1일 입출금 한도 5억 원까지 이용 가능한 점 참고하시오. 저 이거 사용도 잘 안 하거든요. 계정을 가지고 있긴 한데 거의 그냥 진짜 잔잔바리 알트코인 몇 개를 두기 때문에 뭐 이거를 사고 팔고도 하지 않아요. 그냥 들어가 보지도 않은 지 되게 오래됐는데 이게 갑자기 왔더라고요. 그래서 한도를 늘려준다는 의미는 이게 과연 뭐를 뜻할까? 지금 뭐 전쟁 프레임 때문에 불안감이 되게 극심하긴 하지만 거기다가 이제 하나 재미난 거는 빗썸.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순위로 따졌을 때는 2위인가요? 여기가 업비트가 1위이고 그래서 뭐 사실 점유율로 따지면은 업비트하고 상대도 안 되는데 그래도 중요하긴 하죠. 왜 하필 요 근래 10월 4일 시점에 지금 10월 10일이긴 하지만 왜 빗썸이 암호화폐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했을까?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또 다른 경쟁자의 탄생에 관해서 지금 현재 경계하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를 빗썸이 한 게 아닐까. 그러니까 거래소가 이 수수료로 먹고 사는 데인데 유지를 하는 곳인데 이거를 전면 무료화한다? 리스크를 안으면서도 이렇게 하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고 제가 기억을 해보면은 이 전면 무료화를 일정 시간까지는 계속 진행하겠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무료화하겠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과연 무엇을 대비하기 위해서 빗썸이 이런 전략을 취할까? 그냥 단지 뭐 몇몇 개인의 직원의 아이디어로 인해서 이게 했을까? 우리가 모르는 사실을 거대 거래소는 분명히 알고 있을 거라고 한편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시장 하락 속에 주목할 만한 알트코인 5종목 센티멘티 여기 이제 온체인 지표로 빅데이터를 수집해서 이제 여러 가지 지표를 보는데 지갑 갭 수가 좀 요즘에 많이 늘어났대요. 여기 보면은
지갑 개수가 많이 늘어나서 뭐 투자자들이 늘어났다 뭐 이런 얘기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5개의 코인이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BCH였고 여기 마스크 네트워크, 레버 파이낸스, 시빅, CVC 요렇게 이제 눈에 띈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이게 뭐 단편적으로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장기적인 프레임을 보고 이 지갑 개수가 늘어난 건 온체인 지표를 보고 어떤 식의 방향성을 추구한 건 모르겠지만 어쨌건 긍정적인 지표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요게 좀 재미난 얘기인데 블랙록 출신 CEO가 3에서 6개월 이내에 3에서 6개월 그러니까 3개월이라고 하더라도 아시겠지만 올해는 넘어갑니다. 그래서 3에서 6개월이면은 언제인가요? 그러니까 1월 아니면은 3월 달이죠. 2024년도. 요 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전망을 한다는데 과연 이 얘기를 어떻게 봐야 될지. 근데 여러 가지 데드라인이나 날짜를 매칭을 시켜보면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냥 묵은 거로 무지성으로 그냥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거 이씨 발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2024년 1월 달부터 3월 달이 ETF한테는 중요한 시점이지 않을까. 빠르면은 1월 달, 늦어도 3월 안에는 이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코인니스를 보다 보니까 이 얘기가 있던데 쓱 보다 보니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그레이스켈 자산 운용사에 항소를 하지 않을 거라고 이제 블룸버그가 언급을 했더라고요. 과연 그 의미가 뜻하는 바가 과연 무엇일지. 아시겠지만 제 이제 구독자 분들은 거의 대부분 다 그레이스켈 자산 운용사에 나와 있는 신탁 상품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계속 일관되게 말씀을 드리죠. 그냥 사람들은 비트코인 ETF만 바라보는데 이거는 시작일 뿐이지 나머지 거기에 나와 있는 신탁 상품들도 분명히 다 관련이 돼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이 미중 간의 구도에 관해서 이분법 논리를 그냥 버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참 재미난 얘기죠. 10월 3일 날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미국 국무부에서 언급을 해요. 중국이 북한이 외교로 복귀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야. 아시겠지만 요 근래 북이 도발을 좀 많이 했습니다. 미사일을 간간히 계속 쏘고. 근데 본인이 직접 안 하고 중국한테 이 언급을 해요. 북한이 이렇게 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이 얘기를 해요. 과연 이게 뜻하는 바가 과연 무엇일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도 그냥 지나가는 김에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FTX 파산 11개월 만에 샘 뱅크먼 프리드 재판 개시 혐의 모두 인정되면 100년형. 그래서 이 기사 헤드라인만 보면 이게 뭐 별거 있겠어? 이렇게 보실 수 있겠지만 보시면 어쨌거나 저쨌거나 11개월 만에 재판이 시작됐다는데 의미가 좀 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지만 이거는 FTX 2.0과 같이 매칭을 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권도영이 재판도 다시 한번 시작이 됐고 FTX 파산 사건에 관한 것도 재판이 다시 시작이 됐다는 게 과연 무엇을 의미할지. 코인 시장의 상승장과 FTX 2.0의 오픈은 매칭이 전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간과하시면 안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결론을 내기 위한 시작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여기 뭐 ETF도 물려 있을 거고 XRP의 소송의 결론에 관한 시점에 관해서도 이런 재판 하나하나를 보면 우리가 우회적으로 유추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개별적으로 이게 뭐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보시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재판도 마찬가지로 이제 사실 관련이 있고 이것도 권도영이 재판도 눈치를 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기사를 보시면은 그러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중남미에 손 내미는 러시아 무비자 여행 브릭스 확대. 지금 현재 브릭스는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브릭스 국가 가입을 환영하고 있어. 라틴 아메리카까지 진출을 해서 국제의회 회의를 정례회 할 거야. 이 얘기를 이제 푸틴 대통령이 얼마 전에 했었죠. 자, 현재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피터 시프, 제가 이제 금은 투자를 진짜 오랫동안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멈춘 지가 좀 꽤 됐죠. 저도 이제 금은 투자를 멈추고 그 다음에 이제 전부 다 가상자산에 이제 투자를 하게 됐었는데, 우리랑 이제 이분하고 다른 거는 이분은 금은 추종자이고 우리는 가상자산 추종자이고, 근데 그렇지만 동일한 포커스는 탈달러화와 어떤 금융, 지금 현재 구시대 금융 패러다임의 붕괴, 뭐 이것에 관해서는 아마 똑같을 거예요. 이 선생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랑. 근데 이분이 채권 가격 폭락으로 2008년보다 더 큰 금융 위기가 올 거야. 뭐 위기감을 한편으로 이제 조성을 하는데, 논거가 없는 게 아니라 일리가 있어요. 충분히. 여러 차례 경고했듯이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채권 시장 붕괴의 초기 단계에 있다. 생존을 저리에 부채에 의존해온 모든 정부, 그러니까 미국 정부만 의미하는 것 같진 않아요. 기업이든 집주인이든 가정들은 몰락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다. 연준이 정부와 기업과 가정을 구하려 할 때, 그러니까 오히려 돈을 풀어서 구하려고 할 때, 유동성을 주입하려고 할 때 그들을 죽일 것이다. 진퇴양난에 빠진 금리 정책의 처지를 설명했다. 금리를 올리기도 부담스럽고 금리를 내려서 유동성을 주입하기에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게 현재 중앙은행들의 현재 입지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2008년 금융위기보다 훨씬 더 크고 파괴적인 금융위기를 동반한 불황이 올 거라고 말했다. 충분히 근거가 있는 얘기고, 마지막 손정희 회장이 10년 안에 인류 뛰어넘는 AI가 실현될 것. 이 10년이 그렇게 긴 세월은 아니에요. 세월이 엄청 빨리 갑니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빨리 가요, 시간이. 저보다 이제 연배가 높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간이, 사계절이 어떻게 그래. 올해도 2023년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연말이네요. 벌써 얼마 안 있으면은 2023년이 끝나가잖아요. 근데 참 ARM이란 회사를 통해서, 자, 뭐 전 세계 뭐 1조 개 인공지능을 깔게 될 거야. 그래서 아시겠지만 ARM이 IPO가 끝났어요. 그리고 이 설계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 회사를 사실은 소뱅이 보유합니다. 이 회사의 지분을 90%의 지분을 소뱅이 가지고 있고, 여기서 설계도를 줘야 삼전이나 엔비디아 그런 반도체 회사들이 생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도 여기에 엮여 있어요. 이게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땐 이 인공지능을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지금 이렇다는 거죠. 이게 사실 채굴하고도 관련돼 있고 클라우드 마이닝하고도 관련돼 있고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들하고도 밀접하게 관련돼 있습니다. 이게 매칭이 지금은 안 되시겠지만 이게 매칭이 사실 다 돼 있어요. 전력산업과. 그래서 결론지어서 이제 말씀드리면, AI는 사람들이 일하고 놀고 생활하는 모든 방식을 변화시킬 거야. 그래서 AI를 이용하지 않으면 뒤처지게 될 것이라며, AI를 활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항에 갇힌 금붕어와 다를 바 없게 될 것이라고 비유했다. 지금도 공중파 미디어만 보시고 그냥 이리 휘청 저리 휘청하면 어쩌면 상자 속에 갇힌 사람들일 수도 있고, 제한된 생각을 하고 있는 인격체일 수도 있고, 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다가 하물며 AI가 만들어내서 한 방향성으로 주도되는 대중 여론몰이에 놀아나면 그거야말로 진짜 바보놀이 하는 거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 궁극의 최고 위치에 그 너머에 있는 그런 존재가 되면 조금 돈을 더 많이 벌겠죠. 그래서
어쨌건 AI 지배자가 과연 누가 될지. 그냥 이거는 뭐 내가 챗GPT를 사용해서 이 차원의 수준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너머에 있는 걸 말씀드리. 그리고 AI가 말하는 거를 틀어서 필터링해서 나만이 가지고 있는 궁극의 하이클래스의 AI에 관한 어떤 그런 게 정립돼 있는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조금 돈을 더 많이 벌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냥 지금 뭐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에 검색을 하는 정도는 그냥 AI에 휩쓸리겠지만 그 너머 거를 봐야 된다는 거죠. 예. 얘기하다 보니까 좀 약간 너무 확장이 되는데, 자 어쨌건 지금 불안한 심리가 막 이렇게 시장에 깔려있는 현재 상황인데, 어쨌건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정리해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투자에 관한 거는 여기 요 부분. 자 지금 이제 전쟁이 한참 막 이제 그죠, 유가는 막 파도를 치고 2024년 1월 달부터 3월 달이 제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분만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고 있는 비트코인 승인 시점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딱 비트코인 반감기 바로 전이네요. 거의 전이네요. 요걸 좀 중요시하게,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많이 찾아보시고. 그럼 아마 이 사람이 왜 이 얘기를 했구나, 찰리 브라운이란 사람은 왜 이 얘기를 했구나, 한번 그것도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